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36강 되겠습니다. 유닛 36고요. must, should, have to라는 조동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사 must, should, have to는요. 모두 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나타낼 때도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먼저 조동사 must부터 살펴봅니다. must 조동사예요. 따라서 그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하고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파악해야겠죠. 이러한 조동사 must에는 세 가지 용법 및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의무. 두 번째, 강한 금지. 세 번째, 강한 추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ust는 의무, 금지,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강한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한 느낌으로 의무, 금지, 추측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강한 의무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해석은 해야만 한다 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법률, 규칙 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꼭 해야만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must가 의무를 나타낼 경우에 있어서 have to 동사 원형과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have to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have to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must가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 have to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죠. I must clean my room. 나는 동사를 보니까 조동사 must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파악해야겠죠. 의미는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 내가 내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등의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청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ust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have to와 바꿔 쓸 수 있겠죠. 밑에 볼게요. I have to clean my room. I가 주어고요. have to 다음에도 반드시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의미 파악은 역시 한 방에 갈 수 있을 거고요.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 자, 조동사 must의 첫 번째 용법 및 의미인 강한 의무 살펴봤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죠. 강한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한 의무를 부정하게 되면 강한 금지가 되고요. 우리말의 의미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예문 보도록 하죠. You must not park here. you가 주어고요. 자, must 조동사 다음에 부정어 not이 있네요.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볼게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은 그 뒤에 not을 붙이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가는 거고요. park는 얘는 명사로 쓰이면 공원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그때는 주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를 하면 얘가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견인이 되거나 뭔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you가 주어고요. must 다음에 역시 not 있고요. take까지 묶어서 볼 텐데 take pictures 또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거 보실 수 있으면 여기까지 전체로 한 방에 갈 수 있겠네요. 당신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미술관, 박물관 혹은 공항 내부에 보안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요.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없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must를 부정하게 되면 강한 금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죠. 자, 세 번째 강한 추측으로 갈 텐데요. 이 조동사 must에도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추측이 아니라 강한 추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동사 must에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별표 딱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조동사 must가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해석은 이렇게 돼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또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자, 이렇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혹은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You must be sleepy. you가 주어고요. must 조동사입니다. 그 뒤에 비동사의 원형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비동사 다음에 명형 장소 표현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덩어리로 묶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leepy라는 형용사까지 한 방에 묶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한 추측의 의미를 모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너는 졸려야만 해. 졸려야만 한다는 거. 이게 의무의 상황인가요? 게다가 강한 의무의 상황이어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상황인가요? 이거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때 must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너는 졸림에 틀림없다. 조금 부자연스러울까요? 너는 분명히 졸릴 거야. 너는 틀림없이 졸릴 거야. 아, 괜찮네요. 팁 하나 드리죠. 조동사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강한 추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추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있으면 강한 추측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강한 추측의 의미를 적용해서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졸림에 틀림없어. 혹은 너는 분명히 졸릴 거야. 괜찮네요. 좋습니다. 조동사 must의 강한 의무, 강한 금지, 강한 추측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동사 should로 가보도록 하죠. should도 역시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요. 의미 파악할 때는 이렇게 덩어리로. 이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동사 should에도 큰 틀에서 두 가지 용법 및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충고나 추천의 의미로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약한 의무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의무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 should도 의무를 나타낼 수 있긴 합니다만 must나 have to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해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조동사 should에 약한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should만 보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석하시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은요.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의미가 통해요. 그런데요. 이 조동사 should에는요. 충고나 추천의 의미가 있고요. 사실 충고나 추천의 의미가 더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꼭 하나 별표 치고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조동사 should가 충고나 추천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You should listen to the teachers in class. you가 주어고요. 조동사 should 보이네요. 무조건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 묶어서 파악하세요. 그런데 listen이라는 동사는 listen to와 덩어리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나서 the teachers 전치사명사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너는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괜찮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게 일종의 의무일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할게요. 이거 한번 정해 볼까요? 너는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겠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죠. You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too much. you가 주어고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든 건데 줄여서 shouldn't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play까지 묶어서 가도록 하죠. 그런데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다. 덩어리 표현이죠.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묶어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좋고요. too much는 너무 많이가 되겠어요. 의미를 보시면 너는 너무 많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의무의 느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충고나 조언 또는 추천의 느낌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하나만 더 보죠.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and take some rest. I가 주어고요. think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주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동사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고요. 이거 나중에 접속사 대편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우리는 일단 조동사 should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묶었어요. 그런데 see a doctor가 또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여기서 see a doctor를요. 의사를 보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를 본다는 것은 결국 진찰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ee a doctor는 진찰 받다.
접속사 and 있고요. 다시 동사 원형 나왔네요. 여기에는 you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접속사 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take some rest가 또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휴식을 좀 취하다.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게 되면 나는 생각한다. 네가 진찰받고 쉬어야 한다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요. 나는 네가 진찰받고 좀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충고나 추천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해석은 모두 다 해야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충고나 추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이 should가 포함된 문장이 어떠한 상황 또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용됐는지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should에 충고나 추천의 용법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또 연습을 해볼 겁니다. 좋아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칠판 좀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와 B의 대화입니다. A가 이렇게 말해요.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자,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should 조동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네요.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의 의문문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 할까라고 물었더니 B가요. Yes, you should. 너는 전화해서 사과해야 해. 또는 너는 전화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어. No, you shouldn't 하게 되면 아니, 너는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는 게 좋겠어. 또는 너는 전화해서 사과하지 말아야 돼? 요거보다는 아니, 너는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충고나 조언 쪽의 느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로 보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조동사 should 충고나 추천, 약한 의무의 용법 및 의미가 있다까지 정리를 해봤네요. 자, 이제 세 번째 have to로 가볼 텐데요. 얘는 꽤 독특한 아이입니다.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has 또는 have 또는 had to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셨던 조동사의 형태와는 좀 다르죠. 일단 has, have, had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나와야 한다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has, have, had to라는 것은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잘 보세요. has, have, ha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포인트와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에 전달해 준다는 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살펴보셨던 조동사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따라서 has, have, had to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have to를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do, does, did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또 보게 되면 이 have to는 일반 동사의 특징과 같아요. 그러면 이 have to는 조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사실 have to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로 준조동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만 챙겨가시고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as, have, had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has, have, had to는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인칭과 수, 시제에 따라서 has, have, had to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용법 및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have to는 의무를 나타내서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mus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예문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He has to finish his work by this Friday. 두 번째 We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세 번째 I had to do my homework first.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has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have to 동사 원형 세 번째 문장에는 had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네요. 자, 모두 has to 동사 원형, have to 동사 원형, had to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이기 때문에 has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1인칭 복수이면서 현재이기 때문에 have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다는 거.
세 번째 문장은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과거이기 때문에 had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다는 문법적 포인트는 챙겨봤고요. 이제 의미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He has to finish his work by this Friday. by 다음에 시간 표현이 나오면 이 by는 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는 끝내야 합니다. 그의 일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두 번째. We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school uniforms는 교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교복을. 세 번째 문장. I had to do my homework first. 과거입니다. 나는 끝내야 했습니다. 나는 해야 했습니다. 나의 숙제를 먼저. 자, have to의 기본 문법적 포인트와 의미를 살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have to에는요. 매우 중요한 용법 및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동사 must의 대체라고 나와 있고요. A. 과거형 대체 had to, B. 미래형 대체 will have to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must라는 조동사는요. 얘는 딱 한 가지 이 must밖에 없어요.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연재형 안 되고요. ed 같은 것을 붙여서 과거형 안 되고요. 앞에 will 같은 것을 붙여서 미래형 안 됩니다. 게다가 will, must가 된다면 조동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쓰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동사 두 개 연속해서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must를 활용해서 뭐뭐 해야 했다라는 과거도 나타내고 싶고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미래도 나타내고 싶은데 이 must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 must의 대용인 have to를 만들어서 이 과거형을 대체하기도 하고 미래형을 대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have to가 must의 과거형을 대체할 때는 had to가 된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 뒤에 동사 원형 올 겁니다. 이 have to가 must의 미래형을 대체할 때는 will have to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He must stay home last week because he was sick. 전체 문장이 과거로 보이는데요. 주어는 he고요. 동사를 봤더니 must stay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과거이기 때문에 must에 ed를 붙여서 과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귀엽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겠죠. 그는 지난주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팠기 때문에요. 얘가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그러면 이 must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해야 했다라는 과거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체품 had to 동사 원형 쓴다고요. 밑으로 가보죠. He had to stay home last week because he was sick. 그가 주어고요. 동사는 had to stay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 알 수 있죠? 문법적으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는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가 아팠기 때문에요. 자, must의 과거를 대체하는 had to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대체하는 will have to가 사용되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you will must work hard if you want to succeed. 너는 조동사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묶어서 가볼까요? 뭐 의미적으로는 한 방에 이렇게 가볼게요.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런 패턴인데요. 뭐 의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will이라는 조동사와 must라는 조동사가 두 개 연속해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네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열심히 일해야만 할 것이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래적인 의미로 쓰여야만 하는 상황.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요. 결국은 만들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must를 have to로 바꿔서 will과 함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you will have to work hard if you want to succeed. 이런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괜찮을까요? 자, 이 have to는 조동사 must의 과거형과 미래형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부정문의 형태를 보시면 주어 있고요. don't, doesn't, didn't have to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have to 동사 원형을 부정할 때는
don't, doesn't, didn't를 앞에다가 쓰는구나. 기존의 조동사를 부정할 때와 다른 패턴 되겠습니다. 마치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와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 have to를 부정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가 아니라 무엇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두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이게 왜 주의해야 하냐면요. 우리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must가 해야 한다일 경우에 have to로 바꿨을 수 있었죠. 그래서 must를 부정하면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것처럼 have to를 부정해도 해서는 안 된다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have to를 부정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don't, doesn't, didn't, have to 동사 원형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don't, doesn't, didn't, need to 동사 원형. have 대신에 need를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you가 주어고요. don't have to 동사 원형까지 묶어가야겠죠. 그런데 worry about이 또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 한 방에 가도록 하죠. 너는 그것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불필요로 보시죠. 밑에요. I did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I가 주어고요. didn't have to go까지가 기본 덩어리가 될 거고요. to school today입니다. 뭐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는 안 됐다. 금지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다. 불필요고 시제는 과거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의 형태를 보시면 마치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처럼 주어 앞에 do, does, did 셋 중에 하나를 쓰시고요. 주어 쓰고 나서 그 뒤에 have to 동사 원형 물음표의 의문문 패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의문문으로 만들면 불필요가 아니라 그냥 의무를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Do you have to go to work tomorrow? 의문문입니다. 자, do가 앞으로 나가 있고요. 주어 you 있고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work라는 것은 회사 또는 직장을 나타내는 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너는 내일 회사에 가야 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요. Does he have to learn Spanish? does가 맨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있고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니가 되겠고요. 밑에요. Did you have to leave home so early? 의문문입니다. 자, did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그렇게 일찍 집을 나서야만 했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o, does, did로 시작해요. 그 뒤에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have to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또 얘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s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마치 일반 동사 그거 할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 to의 부정문과 의문문까지도 정리가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신 must, should, have to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ust와 should가 있고요. 이쪽에 have to가 있네요. 자,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긍정일 경우에는요. must, should, have to가 모두 의무를 나타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긍정일 경우에는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부정을 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must와 should는 부정을 하게 되면 금지로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를 나타내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have to를 부정하게 되면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로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거 매우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예문 뭐죠? You must not cheat in an exam 이라고 나 있네요. you가 있고요. must not cheat까지 함께 묶어야겠죠. in an exam. 그러면 자, cheat이라는 것은 부정행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너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라는 금지가 되겠죠. 두 번째,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you가 주어고요. don't have to 동사 원형까지 묶어가고요. 덩어리 표현으로 함께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러면 너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불필요로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죠. 멈춤하시고 풀고 오셔야 됩니다. A번 문제. 밑줄 친 must가 나타내는 의미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의무인가 추측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요. 1번. You must be a geniu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주어이고요. must 다음에 비동사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의미 적용해서 맞는지 자연스러운지 확인하세요. 너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매우 자연스럽네요. 얘는 추측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것도 강한 추측이 되겠죠. 의무로 해석해 볼까요? 너는 천재이어야만 해. 천재이어야 하는 것이 무슨 강한 의무인가요?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자, 2번. You must wear a helmet. You 주어고요. must wear가 이게 덩어리 동사가 되겠습니다. 너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토바이 같은 걸 타거나 할 때 이 헬멧 안 쓰면 벌금 물죠. 이거 안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의무입니다. 3번. The baby must be hungry. 그 아기는 주어고요. must라는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있고요.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볼게요. 아, must be 추측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적용해서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아기는 배고픔에 틀림없다. 조금 부자연스러우면 그 아기는 틀림없이 지금 배고플 거야. 이런 느낌이죠. 괜찮네요. 추측의 의미 좋습니다. 4번. We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우리는 주어고요. must follow까지 묶어서 볼게요. traffic rules는 교통규칙 또는 교통법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법규를 따라야만 합니다. 안 따르면 안 되죠. 의무가 되겠네요. 자, 5번. We must be careful.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we가 주어고요. must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갑니다. must be니까 추측의 의미 염두에 두시고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조심함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데요. 얘는요.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ust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측은 아니구나.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될까요?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요. must에 밑줄을 쳐놓고 얘가 의무로 쓰였는지 추측으로 쓰였는지 이걸 판단해라라는 포인트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B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는 주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불필요로 보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불필요니까 don't, doesn't, didn't have to 동사 원형이 기본 패턴이 되겠죠. 근데 얘는 과거는 아닙니다. 자, 주어 he에 맞춰서 he must나 절대 안 되고요. he doesn't have to get up early가 돼야겠죠. 얘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는 doesn't가 쓰이고 have to 동사 원형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must not이 되게 되면 이거 주어진 우리말과 같지 않아요. 2번. 너는 영화를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불법인가 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 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You must not, don't have to download movies. 너는 영화를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가 되어야겠죠. don't have to가 들어가면 너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의미가 된다고요. 3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불필요의 느낌 나십니까? We must not 또는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이거 우리 예문에서도 봤던 비슷한 문장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자, 4번. 너의 선생님은 화가 나신 것이 틀림없어. 너의 선생님은 주어 화가 난 것이 틀림없어 라고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ust를 써줘야겠다라고 생각해야겠죠. Your teacher must be angry, has to be angry. 자, have to라는 것은요. 의무를 나타내지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Your teacher must be angry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제 C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장을 괄호 안의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1번은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I should leave now.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라는 가벼운 문장인데요.
주어 동사를 보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요. 의문 만들려면 should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should I leave now? 내가 지금 떠나야 하나요? 두 번째, 의문문으로 역시 바꾸랍니다. I have to go to the dentist. Go to the dentist는요, 치과에 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어 있고요. have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야겠죠. have to 동사 원형을 의문문으로 만든다. do, does, did 셋 중에 하나를 주어 앞으로 보내야겠죠. 주어가 I고요. 제가 이거 지금 시제가 현재로 보이니까 do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do I have to go to the dentist? 제가 치과에 가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부정문, 4번도 역시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네요. 역시 부정문과 의문 만들 때 동사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3번부터 갈게요. You had to tell the truth. you가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had to tel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는 말해야 했어. 진실을. 동사가 had to tell입니다. 그러면 부정문으로 바꿀 때 didn't를 활용하시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have to tell이 돼야겠네요. 따라서 you didn't have to tell the truth. 너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4번 하나 더 보죠. We should talk loudly in the library. 우리는 주어 should talk까지 동사로 묶어볼게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사를 봤더니 조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가볍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줄여서 shouldn't로 써보겠습니다. We shouldn't talk loudly in the library.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도서관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must, should, have to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37강 되겠습니다. 조동사 중에서 had better, used to, would를 살펴볼 텐데요. 중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러한 조동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